네, 인터넷 개인 방송이 등장하면서 전 국민 방송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중 하나의 콘텐츠가 한국을 중심으로 유행을 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먹방입니다. 먹방은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지나친 경쟁에 빠진 오늘날의 젊은 층은 순수하고 일말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밥의 정치 문화에 더욱 열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먹방은 먹는다는 행위를 현실의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그 성장세는 상당해서 먹방이라는 용어가 고유 명사화돼서 전 세계 먹방으로 통용될 정도입니다. 이에 본 토론은 인터넷 1인 먹방에 널리 유행하는 시대에 성장하고 개성 있는 신세대 한국과 중국 인터넷 1인 먹방을 시청하는 대학생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 측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성장한 먹방이 한국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먹방 콘텐츠는 아프리카 TV의 등장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2009년 BJ 왕주라고 하는 개인 방송 진행자가 방송 중에 배가 고파서 치킨을 시켜서 먹는 모습이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많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먹방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탄생을 하게 되었었고, 그리고 이에 CNN은 한국의 먹방을 사회적인 식사법이라고도 소개를 하면서 먹방은 세계에서도 이제 주목하는 흥미로운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방은 크게 4가지 콘텐츠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가 빨리 먹기,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 먹기, 그리고 또 하나가 맛있게 먹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 먹방. 크게 4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BJ들은 준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해당 영상들이 편집을 통해서 재미있게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는 점이 먹방의 열기가 쉽게 식지 않는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또한 인터넷은 방송 시청 규모가 상당해요. 중국 네티즌 규모는 약 8년이 있고 인터넷 보급률은 약 57%를 도달하면서 신방송 사용자가 규모는 약 4억을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중국 그 시장은 상장된 4가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우야, 또유, 쇼머 TV, 롱주 방송 업무에 기여하는 수입이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큰 가운데 2025년 먹방이 중국에서 정식적으로 도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측과 중국 측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서 먹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관련 논문에 따르면 관계 추구, 대리만족, 정보 습득, 습관적 동기, 오락 추구라는 5가지 요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해 보이는 한국과 중국, 먹방에도 분명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한번 그 차이점을 들어볼까요? 네, 중국의 경우 용산의 빨리 감기의 차이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중국 먹방은 동영상을 보며 그 방송 진행자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빨리 감기 모드로 편집되어 있는 독특한 특성이 나타났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문란을 통해서 추론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입장에서 누군가가 한 입만 가득 음식을 넣어 씹는 모습을 보는 것을 나스릴 경향이 있습니다. 즉 중국 시청자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맛있고 멋스럽게 먹으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음식을 먹는 양으로 다 먹고 치우느냐에 둡니다. 네, 두 번째 차이는 눈과 귀에서 발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먹방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 ASMR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데요. 튀김류의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바삭바삭한 소리, 엽기 떡볶이 먹을까? 중국 당면과 허니 콤보랑 맛있대. 그리고 면 요리를 먹을 때 나타나는 흡입 소리 등 소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는 합니다. 집에서 간장 베이스로 국수, 특제 소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진행자의 먹는 모습 그 자체보다는 음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화려한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상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한국의 먹방은 진행자가 한 장소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찍고 매우 간단한 편집만 하고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완성형의 예능 프로그램의 느낌이 강합니다. 기존 주류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볼 법한 효과음들 그리고 자막들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에서는 최대한 복스럽게 먹는 것과 같은 먹는 모습 그 자체에 주목하지만 중국은 위에서 서술했던 것처럼 화려함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한국과 중국의 먹방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같은 컨텐츠임에도 공통점과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요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먹방 외에도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은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찾아볼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8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